이제 조국 전 장관 향해서 검찰의 칼이 겨눠지겠죠. 조국 전 장관 오늘 아들과 함께 정경심 교수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참 마음이 착잡하겠죠.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만큼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언제 소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법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요. 조홍천 의원은 내가 검사라고 한다면 조국의 뇌물 혐의를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박지원 의원은 부인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구속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대체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가족을 다 구속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보시죠.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가지 못한다, 가지라는 걸 얘기를 듣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자연스럽게 집안의 오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고 또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따님 입시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특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혜라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러한 질책 역시 제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어떤 신분인지는 지금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라고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드리기 혐의의 경중이나 유무와 관계없이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피고발인으로서 언제 소환합니까? 좀 확인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소환은 합니까? 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도 아마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 구속하라 이런 얘기를 어제부터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윤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국 장관과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부를 그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예, 서종 변호사 아까 얘기할 때 웅동학원이라든지 사모펀드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 남아 있는 것이니까 소환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뇌물 관련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검사라면 뇌물 쪽 수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 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거는요. 예. 총 이게 115억을 뇌물로 고발했는데 예. 그 중에 조홍천 의원은 좀 이게 조사 중인 거는 2억 4천 정도가 뭐냐면 WFM 주식 있죠. 예. 이 주식이 이제 그 12만 주가 실물로 이번에 그 압수수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정경심 동생 집에서. 예. 근데 그 주식을 주당 5천 원에 6억에 12만 주를 샀으니까. 예. 실물로. 예. 근데 그때 시세가 7천 한 2, 300원 했거든요. 그럼 이게 당장 그날 팔아도 한 2억 3천 정도, 2억 3, 4천 정도 시세 차익이 난다. 이거는 이제 민정수석이니까 혜택을 준 게 아니냐. 예. 이걸 이게 지금 혐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조홍천 의원이 말한 게 뇌물이 될 것이다. 예, 조홍천 의원에게 그 WFM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준 거, 그 차액이 뇌물 아닌가. 요걸 조사했는데 아마 이런
지금 이게 혐의가 나오고 있죠. 오경 변호사, 사실 그 맨 처음에 예. 나온 얘기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나중에 뭐 자녀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나온 것은 다 곁가지고 실제로는 펀드 관련 부분을 가장 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동안 쭉 언론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는 이제 서울대 공익법센터 예. 증명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큰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고 그다음 나와 있는 게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펀드를 차명으로 했는데 공동의 이익공동체로서 볼 거냐 말 거냐 예. 이런 게 검찰 쪽의 공격이었고 그건 아니다. 개별적인 거다라고 있었고 그다음 검찰 쪽이나 또는 언론에서 제기됐던 것 중에 이게 차명 투자일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 의무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정경심 씨 그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논란이 좀 됐던 주제인 것 같고요. 예. 이 문제가 실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기 위한 그 주요한 고리인 것 같은데 이 점은 아직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 기록을 보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별도로 추가로 정치원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사실관계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 좀 정확하게 뭐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초점이 계속 결국에 조국 장관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 그 과정이라 예, 이건 뭐 딱 정해놓고 진행한 수사의 결과물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갑 실장, 뭐 조국 전 장관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검찰이 인사청문회 일정 전에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를 갖고 했겠죠. 예, 예. 무슨 부인과 조카와 자식들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것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 세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는 예.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당연히 할 것으로 보고 검찰은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과연 어떤 혐의가 있는 것이냐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예를 들면 펀드 투자라든가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건지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이 연루가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혐의를 뭔가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로서 결과를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혐의가 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될 책임이 지금부터 다시 또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예. 김성한 평론가. 뭐 조국 장관 수사 안 하려면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정경심 교수만을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뭐 특수부로까지 동원해서 수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결국 조국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안의 경중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빼고 정치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검찰이 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은 정무 감각이 없다고 하는데 움직이는 거 보면 정무 감각이 탁월해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스스로 정무 감각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탈 것인가 이게 지금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안에 조국 장관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소환 조사하느냐 이게 굉장히 조국 국면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또 이 관련돼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뭐 분수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를 뭐 지금 이제 구속하는 건 20일 정도만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어느 타이밍에 어떤 시점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조국 장관을 소환 조사 통보를 하느냐 이걸 아마 저는 검찰이 고민하고 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시점에서 그거 한번 따져봅시다.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이런 종류의 사건은 내 결심과 승인이 없으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착수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배경이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만 예. 보면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는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라고 하는 김경로 PB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검찰 수사를 가니까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는 조국 장관이 공식적으로 임명되기 전 한 달 전부터 벌써 그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조 전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충분히 수집이 됐을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다. 뭐 그게 충정이든 아니든 간에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검찰이 규명을 1차적으로 했고 이제 구속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야 될 것은 그리고 조국 장관을 소환 조사해서 밝혀야 될 것은 아내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조국 장관과의 공범 행위인가 예. 이것을 밝혀야 되겠죠. 그럼 조국 장관을 불러서는 알았느냐 몰랐느냐 특히 지금 사건의 핵심인 WFM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알고도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면 아니, 내 완전히 질문은 그렇죠. 왜 윤석열 총장이 그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시느냐. 아, 윤 총장이 결심을. 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러한 수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여러 가지 수사한다는 단서가 나오니까. 검사로서의 어떤 그 본분? 그렇죠. 단서가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까지 적폐 수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직권 남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도 클린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윤 총장은 이러한 수사를 말끔하게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수사를 대충 덮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안이 중대한 나오는데. 이 그 조국 장관이라는 분이 권력이 사실상 아주 큰 분인데 이 내재적 권력도 대단히 큰 분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권력도 대단히 큰 분인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덮고 갈 만한 강심장을 가진 검찰총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심을 했고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공범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제 수사의 핵심이죠. 약간 보충. 예, 오기영 변호사. 약간 다른 이제 의견 시각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그 정경심 씨에 대한 기소 내용도 이제 하나의 검찰 쪽 주장이고 많은 부분이 검증됐다고 이야기를 믿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그 혐의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부분도 한 혐의 주장일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을 좀 보는 식으로 단정적인 의견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이 이렇게 조사했던 것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충분히 그 충정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그 출발점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의혹을 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지적은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8월 26일 여야가 9월 2일, 3일 청문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하는 걸로.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기습 압수수색을 전국적으로 100여 곳을 했어요. 그때 압수수색을 하면서 모든 언론인들 같이 참여해서 현장 취재하고 그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일주일 왜 못 참았느냐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주일 동안에 밝혀졌던 증거들 현행범이면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망신 주기 안 하려면은 그 시점에서 비공개를 해도 됩니다. 검찰이 조용히 수사관들만 가서 압수수색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이런 증거가 있다 해서 공개하면 되는 거죠. 청문회라고 하는 과정은 대통령이 이제 국회와 언론과 함께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인데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여론의 정치적 공간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일주일만 참고 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일주일 참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했고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일주일 참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아직까지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국감 때 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한테 일주일 못 참았는지 안 물어봤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저도 궁금한데. 박진영 국장. 제가 보기엔요, 검찰은 검찰 특유의 검찰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근육. 예.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당연히 민정수석이 또 검찰개혁안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검찰 내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반응 논리로서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께서 2달 동안 잘 틀어막았다고 했는데 틀어막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언론은 또 기사를 쓰고 언론이 기사를 쓰면 그것이 인지가 돼서 다시 또 수사가 들어가고 이것들이 계속 순환이 됐단 말이에요. 이 상황들을 가지고 이 검찰은 당연히 자기들의 조직 보위의 논리로서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덧붙여가지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조홍천 의원 발언하신 거나 때로는 그 금태섭 의원 같은 분들도 여당에 몸담고 있지만은 근육은 검찰 근육이 아직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검찰이 가졌던 이 권한이라든가 무소불위의 수사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기가 근육적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 상황을 만들고 왔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2달 넘게 저희들이 이 이슈를 다뤄왔습니다만 대체로 지금까지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렇게 좁혀집니다. 정말로 꼭 해야 될 수사였느냐 하는 거죠.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말로 했어야 될 수사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